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블로그 리스트 HTML이 수정돼도 서버가 다시 자동 재실행 되도록 하는 부분 잘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불필요한 프린트문은 지우고, 네, 블로그의 전체를 찾아서 보내줬다. 그래서 이 블로그스라는 변수에 담아서 여기서 블로그 이제 동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부적인 장고 문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HTML에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for문하고 if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장고 템플릿에서도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 먼저 for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for나 if문을 쓸 때에는 중괄호 하고 퍼센트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for 블로그 인 블로그스, 우리는 실제로 사실은 이 블로그스만 보내줬죠. 근데 블로그스를 순회하면서 블로그, 여기 사실 i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for i in 이렇게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를 블로그라고 쓰고, 그리고 포문이 열려 있으면 end for로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좀 사실 귀찮긴 하지만 여기가 장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 그럼 이제 이 블로그 쓰라는 애는 앞으로 우리가 얘를 쿼리 셋이라고 볼 겁니다. 쿼리 셋.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얘는 쿼리 셋이다. 쿼리 셋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장고 모델이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꾸러미가 있는, 그쵸, 블로그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리스트다. 그러니까 여러 개예요. 지금 요게 블로그 1, 2, 3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순회할 때, 블로그를 순회해서 이 블로그를 하나를 꺼내왔을 때 얘는 하나의 블로그 오브젝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블로그의 타이틀은 블로그 점 타이틀.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변수 하나 단위로 접근했었는데, 블로그 쓰는 쿼리 셋이니까 여기를 포문을 돌면서 블로그라는 오브젝트를 꺼내와서 블로그의 점 타이틀을 하면 해당 블로그 모델의 타이틀을 가져와 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div로 묶어주면은 이게 한 줄 한 줄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div로 한번 묶어볼게요. div로 한번 묶고 블로그 타이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div 블로그 컨텐츠는 블로그 점 콘텐츠. 블로그 점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 블로그의 모델스에 가면 그냥 블로그 점 타이틀, 블로그 점 콘텐츠, 블로그 점 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div로 묶으면 여기가 한 줄 한 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회수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div로 묶어서 div 블로그 점 블로그의 뷰는 블로그 점 뷰다. 우리가 이 화면 예쁘게 꾸미는 거는 다음에 하고, 일단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타이틀, 컨텐츠, 뷰 이게 잘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포문을 돌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3개의 블로그가 있을 거고 3번 반복되겠죠.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근데 여기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마지막에다가 br을 한번 추가했고요. br. 그러면 이게 줄이 이렇게 한 줄 띄어지겠죠. hr 맞나요? hr을 하면
호리젠탈 뭐 해가지고 줄이 하나 그어지던가. 아 그쵸, 줄이 하나 그어지죠. 첫 번째 블로그, 두 번째 블로그, 세 번째 블로그. 자, 포문을 한번 해봤어요. 포문. if 문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얘가 지금 그러니까 블로그에 콘텐츠가 있는 애가 있고 얘는 없죠. 그러면 없으면 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if 문을 한번 써볼게요. if 문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블로그 콘텐츠가 있냐 없냐를 if 문으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퍼센트 중괄호 퍼센트하고 이번엔 if 블로그 점 콘텐츠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if 블로그 콘텐츠면 블로그 콘텐츠가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닫아야 된다고 했죠. and if 이게 장고의 기본 문법이에요. 그러면 있을 때만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div도 같이 div 자체도 없애버릴 거예요. 이렇게 div도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블로그에 컨텐츠가 없으면 여기가 무시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똥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 한번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 이제 사라졌죠. 블로그에 컨텐츠가 없는 애들만. else 문도 가능해요. else. 자, 그러면 여기다가 else 문 추가해 볼게요. else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다가는 그러면 div 좀 이따 이거 수정할게요. 그래갖고 블로그 컨텐츠는 no 컨텐츠 이렇게 만약에 여기 안 닫혔네요. 만약에 있으면 여기 없으면 여기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이젠 no 컨텐츠로 들어갔죠. 아니면 뭐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작성 중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진행 중 뭐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하면 여기 작성 진행 중. 근데 지금 div 여기가 반복되죠. 그럼 이 div를 바깥으로 꺼내주면서 이 내용만 바뀐다면 div 중복을 제거할 수 있죠. 새로 고침 해볼까요? 그래도 똑같다. 결과물은 똑같지만 이 div 안에 있는 내용물만 if 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여기가 내용이 모두 내용이 나오게. 자, 이제 템플릿 언어랑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뷰를 작성할 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함수형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함수형인데 함수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클래스 뷰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FBB는 펑션 베이스드 뷰다. 그리고 베이스드 뷰라고 말을 하고 CBV는 클래스 베이스드 뷰다.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펑션이죠. 펑션 기반의 뷰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거를 클래스로 한번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위에 지금 이거 하는 기능을 똑같이 클래스로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아래다가. 자, 근데 클래스는
이미 작성된 붕어빵 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from 장고 http 안에 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뷰 장고 템플릿, 잠시만요. 자, 이 뷰를 여기였고요. 뷰스 안에 있네요. 뷰스 안에 import 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 클래스로 이번에는 클래스를 작성하고 블로그, 자, 그러니까 우리 함수 쓸 때는 그냥 소문자로 해도 되는데 클래스로 할 때는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파이썬 약간 그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리스트 뷰 이렇게 해서 블로그 리스트 뷰 해서 뷰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얘가 붕어빵 틀이고 얘가 이제 붕어빵이 돼서 이 뷰의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뷰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고 이 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싹 이동을 하죠. 이게 붕어빵 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이 코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장고로 전문가가 돼서 할 때는 다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런 게 있구나 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져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붕어빵 틀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함수형 뷰도 써도 되지만 굳이 클래스 뷰로 옮기는 이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코드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끔 수정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엔 클래스이다 보니까 해줘야 될 게 작업이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get method라고 하거든요. 얘는 함수지만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드는 거는 method라고 말을 해요. method를 만들 때 셀프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클래스고 첫 번째 인자로 셀프를 넣어줘야 얘가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quest, 이게 이제 룰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 request를 받았는데 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get을 받는 셀프를 넣어줘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위에서 가져올게요.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실제로는 더 길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코드가 더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저는 클래스 기반을 지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여기서 get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죠. 개발자한테. 이 소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함수를 내 코드를 봤다면 이 뷰는 get으로 접근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힌트를 제공합니다. 코드는 살짝 길어졌지만 힌트를 제공하게 돼요. 가시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코드를. 그리고 지금은 코드가 오히려 길어졌지만 앞으로는 코드가 훨씬 짧아질 거예요. 클래스를 쓸 때 함수 기반으로 하면은 다 일일이 구현해줘야 하지만 클래스 기반으로 상속받는 방법으로 개발하게 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응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클래스 뷰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는 연결돼 있죠. 근데 클래스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지어 볼 건데요. 그래서 urs.py 가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지금 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러와 있어요. 이 구문을 통해서. 그래서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다가 패스에 이번에는 리스트 2로 하겠습니다. 리스트 2로 접근했을 때 블로그 리스트 뷰 클래스를 가져왔죠. 클래스는 신기하게
.as view 하고 이렇게 요걸 달아줘야 됩니다. 클래스일 때만, 함수일 때는 달 필요 없고 얘가 클래스일 때만 .as view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콤마 그냥 습관적으로 붙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한 줄 단위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list2로 접근했을 때 여기 클래스가 동작한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브라우저 가가지고 여기에 라우팅이 list2로 가면 여기 지금 이 랜덤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list1과 그냥 리스트와 list2가 같은 동작을 한다. 근데 저희가 코드를 클래스 기반으로 작성해 봤다. 여기까지.